노후자금 전부를 아들에게 맡겼다가 장례식 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30년, 비 오는 날도 쉬지 않았고, 아플 때도 출근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 험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도장, 비밀번호까지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내줬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내 피를 나눈 아들이니까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늙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제 돈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돈을 맡긴 뒤 제 삶은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통장 걱정 안 해도 되고 돈 계산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건 말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병원비도 바로 나왔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빠듯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처음엔 제가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아들한테 부담이 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 아직 버틸 수 있다. 그 말이 나중엔 그렇게 후회될 줄도 모르고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하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보세요. 요즘 병원비 너무 비싸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제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지? 어느 날은 은행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통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난히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돈이 정말 아직 거기 있는 걸까? 그 의심 하나가 제 노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건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자식이니까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예전엔 밥 먹을 때도 웃으며 말 걸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이번 달엔 검사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그 돈은 이미 정리된 돈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리됐다고요? 제가 멍하니 바라보자 며느리는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쓰실 돈은 이미 다 계산돼 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 돈인데 왜 계산이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을 한번 힐끗 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오면 대화가 끊겼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서도 제자리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눈치를 보는 인생이구나.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비하면 아직도 아주 약한 경고였다는 걸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 이후로 저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통장 생각이 먼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보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급했습니다. 은행 좀 가보려고. 제가 말하자 아들의 숨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왜요? 지금은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확인도 못하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은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사이 혼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내밀고 통장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는 현재 어르신 명의가 아닙니다. 그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통장인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명의 변경 처리가 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럼 제 도장은요?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미 처리됐습니다. 그날 저는 통장도 도장도 제 이름도 모두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집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주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장례식이 끝난 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만 남은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주 역할은 했지만 애도보다는 끝내야 할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이미 상속 포기 각서와
채무 정리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아들이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제 신념이었다는 것을요. 노후 자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돈은 빼앗길 수 있어도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남기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 자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믿음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눈치 빠른 몇몇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서류가 제 눈앞에 놓였습니다. 이게 뭐지? 손을 떨며 펼쳐보니 저의 노후 자금이 이미 전부 아들 명의로 넘어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쓰러지기 전날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들이 말했던 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표정에는 약간의 미안함과 차가운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 세상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아무리 숨을 쉬어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돈보다 믿음이 더 쉽게 깨진다는 사실을.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에는 떨림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 말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몰래 한 게 아닙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 왜 이렇게까지?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믿어주세요. 제가 모두 정리했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 속에는 믿음과 배신,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그 신뢰는 이미 깨졌다는 사실을. 노후 자금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실감은 믿음이 사라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장 큰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 장례식이 끝나고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나가고 며느리는 표정 하나 없이 정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안 책상 서랍 속에서 한 통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을 떨며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들이 모르게 제가 따로 숨겨둔 노후 자금 일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현실에서는 스스로 지키는 방법도 필요하다. 후회하지 않도록 기억하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선택의 문제이다. 믿음만으로는 지킬 수 없고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자식에게 돈을 맡기려 한다면 단순히 믿음만으로 맡기지 마십시오. 관계가 아무리 가까워도 현실은 언제든 우리의 상식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돈은 관리할 수 있어도 믿음과 마음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쌓였던 허탈감과 배신감 속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봉투 속에 숨겨둔 제 돈과 편지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배움은 남는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조건 맡기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자고. 아들은 결국 제가 숨겨둔 돈과 편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가족과 관계가 깨진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뢰와 믿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노년에도 스스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준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자녀, 부모와의 관계와 재산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장례식과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숨겨둔 돈과 편지를 통해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후자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는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제가 남긴 작은 준비물 하나가 마지막 순간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믿음만으로 맡기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은 항상 확인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는 것이 부모와 노인의 책임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지, 누구를 믿을지 그 선택이 단순히 마음 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이 내린 선택이 노후와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준비와 지혜는 남는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께 부디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노후 자금을 가족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믿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준비해야 할까요?